분노는 언제 사라지냐면요. 사다함이 되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안아함이 되면 사라져요. 거친 분노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건물을 사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잠실타워를 사고 싶대요. 그럼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언제 살 수 있냐면 그 모든 순서들을 다 거쳐서 맨 마지막에 사는 거잖아요. 분노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노가 꽃을 피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현재의 상황이 괜찮아질 수 있는가? 분노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노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런 방법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자들은 말하기가 쉬워요. 왜 쉽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명확하니까요. 제가 탐욕과 분노, 우치를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정의 내려드리는 것과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려드리는 정의가 다르죠.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선호하는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면 그것이 탐욕. 선호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면 분노.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면 우치. 이게 분노, 탐욕, 어리석음의 씨앗을 놓고 정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말하는 누가 봐도 저건 탐욕이고 누가 봐도 저거는 분노고 라고 하는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수행자는 씨앗을 봐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놓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를 알면 사실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단순해집니다. 자, 첫 번째, 동생을 보고 왜 화가 났느냐? 동생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에 탐욕과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탐욕과 분노가 있는데 아무한테나 또 화가 나진 않잖아요. 왜 동생을 보고 화가 났느냐? 동생을 내 마음의 탐욕과 분노를 적용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을 탐욕과 분노로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 이유가 있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명명백백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떤 합리적이고 고귀한 이유를 붙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자신의 경험, 대상, 마음 여기에만 탐욕과 분노의 원칙을 적용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대방과 교류를 할 때 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안한가? 불안하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탐욕이 있거나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리석고 있거나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상은 기본기 연습이라니까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기본기 연습은 왜 합니까? 경기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 연습할 때 잘하는 게 중요해요. 경기 나가서 잘하는 게 중요해요. 경기 나가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 해주시는 코치님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기 연습할 때는 원칙을 막 엄청 강조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정해라. 근데 경기 딱 나가면 다 잊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잊고 경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왜냐면 그때 가서도 막 폼이 이렇고 기본기가 이렇고 이런 생각을 하면 집중을 못하고 몰입을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좌선을 하는 시간에 집중점을 정하고 그 집중점에 대해서 방해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종종 정지로서 자신의 마음가짐이 탐진치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연습하는 이 세 가지는 일상생활이 실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 아닙니까? 아랫배를 보던 게 내 친구, 내 동생,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걸로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럼 관계를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삿띠를 어디다 둬야 돼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둬야죠.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명상을 하는 거냐면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둔다. 중심을 둔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두고 나서 상대방이 말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와 소통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로 했는데 자꾸 방해물이 생겨요. 그럼 이 방해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배운 대로 처리해야죠. 마음의 일이 다 다르니까. 윗바사나를 할 때는 또 관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마음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탐욕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분노로 경험하고 있는가? 어리석음으로 경험하고 있는가를 정지의 힘, 메타인지의 힘으로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사실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탐욕과 분노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구나. 그냥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더니 일상에서는 좀 괜찮은데 사띠수행을 할 때 화가 난다. 그게 아니라 마음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분노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분노에서 회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노를 어디다 던지냐면 쓰레기통에다 던져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 분노가 사다함이 되고 안함이 되어야지 끊어지는 줄 아세요? 무량한 세월 동안 던져놓은 분노의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다 썩었어. 이걸 하나하나 끌어내서 해결을 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강대한 세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일상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보는 세밀한 힘이 없으니까 의식적으로는 경험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명상을 하려고 앉았을 때 스마트폰도 못 봐, TV도 못 봐, 사람하고 대화도 못해, 어디 구경도 못해. 뭐만 해야 되냐면 눈 감고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노들이, 밑바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던 분노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던 분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하려고 앉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화가 나 있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분노라고 하는 건 다시 이야기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씨앗이 돼서 점점 발전하면 사라지면 좋겠다, 바꿔버리고 싶다, 없어지면 좋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씨앗에서 점점 열매가 될수록 점점 힘이 강대해지면서 생기는 누가 봐도 명백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은 다른 게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그게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행자용은 시작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작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열매를 맺은 강력한 분노를 상대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나지 않을 때는 왜 화나지 않고 동생하고 경험을 할 때는 왜 화가 나는지, 분명히 마음이 불안해졌다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